네, 프리미어 2022를 이렇게 실행을 해 보시면요. 뉴 프로젝트부터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를 이렇게 클릭을 해 하시면은 기존의 2021과 2020하고는 이렇게 좀 차이가 보여지는 이렇게 뉴 프로젝트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우선 인터페이스부터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네임을 먼저 여기 상단에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프리미어 강의라고 하고요. 프로젝트 로케이션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리미어 2022 강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시퀀스 부분도 있고요. 시퀀스를 굳이 나중에 내가 프로젝트 상에서 들어가서 할 거다 그럴 거면은 얘를 이렇게 오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를 미리 내가 위치를 항상 여기다가 놓고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놓고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뭐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히 전체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기는 소스 패널이고요. 그 옆으로는 프로그램 패널이고요. 그 밑으로는 프로젝트 패널과 툴 패널, 그리고 타임라인, 그리고 오디오 게이지, 오디오 레벨을 볼 수 있는 오디오 패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은 메뉴바가 있습니다. 파일, 에디트 클립, 시퀀스, 마커스, 그래픽, 앤 타이틀 뷰, 윈도우, 헬프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윈도우를 보겠습니다. 이 윈도우 말 그대로 이제 패널이라고도 하지만 또 창이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데요. 여기 윈도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윈도우에 보면 워크스페이스가 있고요. 올 패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 패널을 나타내면은 패널들의 모든 부분들이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보시면은 어셈블, 오디오, 그 다음에 캡션 앤 그래픽, 컬러, 에디팅, 이펙트 이렇게 쭉 있고요. 또한 또 내가 워크스페이스를 좀 새롭게 워크스페이스를 커스텀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 에디팅을 놓고서 에디팅의 인터페이스 환경을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뭐 색 보정을 할 때는 이 컬러를 놓고 하는 게 좀 더 편한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은 효과를 주로 많이 낸다 그러면 이펙트, 아니면은 자막 작업을 좀 재밌는 자막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래픽을 놓고 사용하시면은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워크스페이스의 그렇죠, 이 UI 인터페이스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기능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작업이 그거에 특화된 작업이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바꿔주는 거지, 기능적으로나 그리고 기능이 추가되거나 기능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리셋 세이브드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리셋 세이브드 레이아웃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 리셋을 시켜줍니다. 즉 실수로 패널을 지우거나 아니면 패널을 다른 데에 합쳐지거나 그럴 때에 리셋 세이브드 레이아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그 옆에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Alt, Shift 0 키를 눌러주시면은 단축키를 사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이 프로그램 패널을 여기다 옆에다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 아까하고 달라졌죠. 윈도우에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 Reset to Saved Layout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원래 에디팅 본연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윈도우로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한번 컬러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컬러에 맞는 여기 루미터리 컬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미터리 컬러 그 다음에 여기 에센셜 그래픽스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창이 뜨고요. 루미터리 스코프라고도 하고요. 비디오 스코프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에 앞쪽으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에디팅을 보면은 없죠. 위에 없죠. 루미터리 스코프라고 비디오 스코프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기능이 늘거나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면은 여기 윈도우 보시면요. 여기 워크스페이스가 아니라 여기 오디오부터 보겠습니다. 오디오 클립 믹스, 오디오 미터기 이렇게 쭉쭉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루미터리 스코프가 여기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패널을 닫기 위해서는 여기 마우스 우클릭 해줘서 클로즈 패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도 가능하고요. 여기 햄버거 메뉴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프로그램 패널을 클로즈 하겠습니다. 없죠. 윈도우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 죄송합니다. 워크스페이스가 아니라 밑으로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패널, 프로그램 모니터 이렇게 있죠.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패널을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요, 파란색으로 아웃라인이 테두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숫자키 1번 바로 옆에 있는 물결 무늬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풀 화면, 꽉 찬 화면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또 단축키, 키보드 1번 옆에 있는 물결 무늬를 눌러주시면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누르면은 전체 단축키의 기능이고요. 또 한 번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좀 봤는데요. 각 패널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릴 패널은요, 프로젝트 패널입니다. 프로젝트 패널은 미디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저장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빈 화면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는 E 드라이브에 프리미어 강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하나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으로 여기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에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지만 단축키는 컨트롤 I입니다. 컨트롤 I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일에서 임포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영상을 내가 이 영상 사용하지 않으니까 굳이 나는 사용하지 않을 거야, 지우고 싶어, 그럴 때는 선택을 하신 다음에 휴지통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선택하신 다음에 델레트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키보드에 델레트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씩 갖고 왔는데요. 이번엔 여러 개를 한번 한꺼번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빈 공간을 더블 클릭을 하고요.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열기를 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전체 다 선택을 해서 또 지워 보겠습니다. 델레트.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요. Shift를 누른 상황에서 내가 어디까지 가지고 올 거야 라고 하는 곳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열기를 눌러주시면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개별적인 파일, 그러니까 단일 파일을 가져오는 것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복수로 가져오는 것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폴더를 가져오는 걸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프리미어 강의에서 영상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임포트 폴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폴더체 이렇게 가지고 와집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영상은 더블 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창이 이렇게 팝업으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팝업으로 뜨지 않고요. 네,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옵션을 조정하는 곳은요, 에디트에 보시면은 프리퍼런스의 제너럴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빈이 있습니다. 빈스에 더블 클릭 시 오픈인 뉴 윈도우가 있고요. 지금은 아마 오픈인 플레이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오픈인 플레이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 디폴트 세팅은.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오픈인 뉴 윈도우로 바꿨습니다. 얘는 뉴 탭으로 바꿔보죠. 이렇게 Alt를 누른 상황에서 더블 클릭할 때,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보통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OK를 눌러보죠. 새로운 탭은요, 이 위에 옆으로 탭이 생깁니다. 아까 옵션을 누른 상황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죄송합니다. 옵션을 누른 상황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클로즈 패널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황에 하면은 이 in place,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요. 더블 클릭하면은 new 윈도우가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이 저 같은 경우 모니터 화면이 크기 넓고 만약에 듀얼로 쓰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new 윈도우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패널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으로 보시면요, 연필 모양 옆에 보시면은 리스트 뷰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트 뷰. 우선은 이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황에서 저는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지 않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아까 프리퍼런스에서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신다면은 그냥 더블 클릭으로 in place가 됩니다. 저는 더블 클릭하면은 새로운 윈도우가 뜨죠. 새로운 팝업 형식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를 리스트 뷰, 지금처럼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뷰가 있습니다. 아이콘 뷰는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고요. 프리폼 뷰가 있습니다. 프리폼 뷰는 이렇게 놓고 내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 뷰는 움직이면은 위치만 바뀝니다. 변형이 없습니다. 프리폼 뷰는 지금처럼 이렇게 변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콘 뷰를 좀 보겠습니다. 아이콘 뷰로 리스트 뷰부터 보겠습니다. 리스트 뷰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크기를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크기를 확대 축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확대가 됐죠. 이렇게 눌러주면은 축소가 됩니다. 아이콘 뷰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마우스로 올려주면은 확대가 되고요.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축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리폼 뷰도 축소가 되고요. 확대가 됩니다. 아이콘 뷰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트 하는 방법입니다. 라벨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이름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테이프 네임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장면별로 할 거냐. 근데 지금 뭐 특별히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수정을 하거나 특별히 뭔가의 라벨에 대한 라벨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영상만 가지고 온 겁니다. 순순히. 그래서 특별히 소팅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프로젝트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라벨 소팅을 잘 하시면은 효과적으로 편집하는데 소스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부분이죠. 소스를 효과적으로 갖고 와서 편집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소팅하는 것도 잘 익혀두시고 이렇게 소팅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는 돋보기를 보겠습니다. 이 돋보기는 뭐냐? 서치입니다. 서치. 파인드입니다. 파인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죠.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새로운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눌렀을 때 라벨 네임 이름으로 케이스 센시티브로 눌러주시고요. 파인드에 175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75에 대해서 가집니다. 7R1A 7175죠. 끝에 175가 붙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센시티브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서 이름으로 저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라벨도 있고요. 네임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폴더가 있습니다. 빈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빈입니다. 이 빈을 누르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뉴 윈도우가 뜨죠. 이번에는 윈도우 탐색기로 이미지를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이미지로 이 정도 선택을 하고요.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12개 정도를. 그러면 이렇게 12개의 아이템이 이 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이죠.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스트 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 뷰로 볼 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 화살표 모양을 가지고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빈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뉴 아이템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아이템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마우스 우클릭을 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여기 프로젝트 빈 화면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요. 뉴 빈, 뉴 서치 빈, 뉴 아이템 똑같은 게 여기 똑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뷰, 하이드 우리 숨겨져 있는 거, 그리고 임포트를 여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인드, 이 파인드죠. 이 파인드도 똑같이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라인 투 그리드, 리셋 투 그리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요. 뉴 여기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은 어라인 투 그리드, 리셋 투 그리드 하고요. 카메라 파일 네임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Save as New Layout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또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뉴 아이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여기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아이템 시퀀스가 있습니다. 시퀀스. 여기에서 이렇게 뉴 시퀀스를 하셔도 되고요. 단축 키로는 컨트롤 N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뉴에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에서 시퀀스를 하셔도 됩니다. 우선은 예로 해보겠습니다. 예로 뉴 시퀀스 이렇게 하고요. 저는 1080 AVC HD를 선택을 하고요. AVC HD를 선택하고요. 1080p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많이 사용하는 30프레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VC HD 1080p 30프레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퀀스 네임을 프리미어, 오늘 첫 번째니까 다시 1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아이콘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콘을 영상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확대를 해보죠. 영상은 지금 영상과 그 다음에 오디오 같이 있습니다. 영상 소리가 나면서 영상도 있고 오디오도 소리가 난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확대해 보면 여기 아이콘이 이런 타임라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는 지금과 같이 아이콘 뷰로 봤을 때 이미지는 있는데 오디오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에 오디오가 없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디오가 없죠. 여기는 오디오 파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이거는 영상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만 있거나 이미지만 있으면은 이 오디오 파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영상을 리스트 뷰로 좀 보고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보시는 것과 같이 소스 패널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소스 패널에 나타납니다. 물론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아이콘 뷰로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면은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작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작게 미리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요, 여기에 플레이 헤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르고 여기 밑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은 플레이 헤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레이 헤드가 이 파란색이죠. 여기서는 파란색이죠. 보통 이제 파란색인데 여기에서는 미리 보길 때는 이렇게 파란색이 아닌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네, 저는 얘를 기준으로 우선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여기에서 설명드려야 할 많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소스 패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스 패널에 보시면요, 지금과 같이 타임 코드가 있습니다. 이 타임 코드는 프레임, 초, 분, 아우어,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0.6이 아니고요. 06프레임, 6프레임이죠. 6프레임, 28초, 47분, 14시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죠? 라고 말씀을 하시면요,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캠코더에 원래 순수 촬영되어져 있는 코드 값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라고 하죠. 메타데이터 값이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옆으로는 핏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놓으면은 핏은 지금 내 모니터에 맞춰서 지금 알맞게 보여주는 거고요. 10%는 10% 크기로 작아집니다. 25% 작아지고요. 100% 보겠습니다. 근데 100% 하니까 좀 잘리죠.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핏을 놓으면은 딱 알맞게 바뀝니다. 그 옆으로는 영상하고 오디오가 있습니다. 비디오하고 오디오가 있는데요. 얘의 역할은 뭐냐? 이 비디오만 가지고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디오만 있습니다. 비디오만 갑니다. 반대로 오디오만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디오만 있습니다. 오디오 소리만. 그리고 얘를 비디오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요, 비디오만 보이는 거고요. 오디오를 더블 클릭하면 오디오 소리만 이렇게 파형만 보이게 됩니다. 예,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풀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면의 질을 나타냅니다. 소스 패널의 화면의 질인데 이거는 영상 출력과는 무관합니다. 그럼 이건 언제 사용을 하느냐? 내가 컴퓨터 사양이 좀 낮을 때 풀이 아니라 2분의 1, 4분의 1 화질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구 모양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오디오 웨이브 폼을 보시면은 지금처럼 오디오 웨이브 파형으로 바뀌고요. 알파로 놓으면은 알파 채널입니다. 알파 채널. 이 알파 채널이 말하는 거는요, 0과 1의 이야기, 0과 1인데요. 지금 모든 색깔이 빛이 지금 이 영상에서는 알파 채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알파에서는 지금 1입니다. 왜 1이냐? 지금은 눈에 딱 봤을 때, 눈으로 육안으로 그냥 봤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인물이죠. 인물과 배경이 그냥 보이죠. 보인다는 것은 나타나다는 뜻입니다. 나타나다는 것은 알파 채널에서 1값을 말합니다. 1값을 또 색으로 표현한다면은 하얀색입니다. 없다라는 것은 0인데 0은 검정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에 전체가 하얀한데 어느 일부분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을, 그게 바로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멀티 카메라 같은 경우, 멀티 카메라에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쭉 내려와서 여기에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쇼 트랜스포트 컨트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쇼 오디오 타임 유닛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디오에 관련돼서 지금 타임 코드가 좀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듀레이션 코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뀌어져 있죠. 그 다음에 쇼 마커스는 뭐냐? 마킹을 한다는 겁니다. 마킹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마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은 아니고 여기 얘에 대해서 이제 마커가 있기 때문에 마커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마커를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가지고 클린 마커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쇼 드롭 프레임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고, 타임 룰러 넘버가 있고, 세이프 마진이 있고, 트랜스페어런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이프 마진이 있습니다. 세이프 마진 이렇게 키면은 지금과 같이 마진이 있습니다. 바깥쪽이 세이프 라인이라고 하고요. 안쪽을 텍스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라인을 의미하는 바는 이쪽 안쪽에 보통 대부분의 자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이프 라인은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영상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을 되도록이면은 이 바깥선 안에 들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텍스트는 대부분 이 안쪽
안쪽 안으로 넣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이프 라인, 세이프 마진이고요. 이게 뭐 트랜스페런시 그리드를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타임 룰러 넘버가 있습니다. 네, 타임 룰러 넘버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좀 달라지죠.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타임 룰러 넘버가 이렇게 위에 찍히죠. 그리고 이제 루프를 보겠습니다. 루프는 반복 재생입니다. 반복 재생. 일정한 구간을 반복 재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정한 구간을 내가 정해주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가 다시 또 갔다 오는 겁니다. 계속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이 루프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백 레졸루션과 퍼즈 레졸루션이 있습니다. 플레이백 레졸루션은요, 플레이할 때 이거 똑같습니다. 풀 2분의 1, 4분의 1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레졸루션은 플레이 레졸루션이고요. 여기 보면 퍼즈 레졸루션이 있습니다. 멈췄을 때. 그러니까 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 레졸루션은 영상 출력과 영상 결과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작업할 때 작업하는 속도를, 즉 컴퓨터 사양이 좀 낮을 때 풀이냐 2분의 1이냐 4분의 1을 놓고서 했을 때 작업을 좀 더 작업 속도를 늦추는 영향을 좀 감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다. 그럼 2분의 1, 4분의 1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이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밑에를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는 이게 마커입니다. 마커. 이렇게 마커를 찍을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언더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Z를 통해서. 단축키는 영문일 때 M입니다. M. 영문일 때 M입니다. M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언더 하겠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여기는 in, out입니다. 보겠습니다. in과 out이죠. 그리고 in, out을 내가 지우고 싶다. 마우스 우클릭, clean, in and out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축키로는 I, O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얘네들 클린하고 싶다. 컨트롤 시프트 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in, out 이렇게 되어 있죠. 컨트롤 시프트 X입니다. X를 눌러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in, out 클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 우선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in, out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in 점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하면은 out 점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가지고요. 방향키, 키보드의 방향키로 위아래로도 충분히 옮겨집니다. 이렇게 방향키로 움직여집니다. 그 바로 밑으로는 플레이입니다. 이거 플레이. 단축키는 스페이스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인서트고요. 이게 오버라이트입니다. 인서트는 영상과 영상 사이에 추가를 해주는 거고요. 오버라이트는 덮어 씌워주는 역할입니다. 그럼 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드래그로 갖고 오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드래그로 갖고 오고요.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영상 클립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요. 조금 확대를 해보죠. 타임라인 확대 축소는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더하기 빼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라벨에서 여기를 로즈 컬러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컬러가 바뀌어져 있죠. 정확히 한 이 정도 정확하게 놓겠습니다.
플레이 헤드를. 그 다음에 아까 이 영상을 이 사이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지금 이 사이에 들어온 거죠. 이 뒤에 있는 영상을 조금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에는 이 인서트가 아니라 단축키는 콤마입니다. 콤마 아시죠? 키보드에 콤마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버라이트가 있습니다. 오버라이트는 말 그대로 덮어 쓰여주는 겁니다. 덮어 쓰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덮어 쓰여지죠. 그러면은 단축키는 얘는 점입니다. 점을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단축키가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는 뭐냐? 스냅샷입니다. 스냅샷. JPG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JPG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상 중에 이런 좋은 풍경이 있어요. 눌러주시면은 바로 JPG로 나옵니다. 이름을 img 1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1. 그리고 저장 위치는 프리미어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더를 하나 만들죠. 캡처 이미지라고 할까요? 캡처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폴더 선택을 하면은 OK를 눌러주면은 바로 캡처가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import into project라는 게 있는데요. 얘를 체크를 하면은 이 프로젝트로 지금 이 프로젝트로도 오고 폴더에도 여기 캡처 이미지 폴더에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걸 체크를 끄면은 폴더에만 나옵니다. 폴더에만. 여기는 안 나옵니다. 즉 만약에 내가 이 이미지를 영상에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꼭 이걸 체크를 해주시고요. 나는 그냥 스크린 캡처만 할 거야. 이거 영상 캡처죠. 영상 캡처만 할 거야 할 때는 얘를 체크를 꺼주시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맷 방식이 JPG와 BMP, PDX, GIF, PNG 타가 TIFF 파일로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은 PNG 파일을 많이 놓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만약 이거를 사용할 겁니다. 체크를 하고요.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미지가 여기 나타나죠. 그리고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근데 원래 원본 영상은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이미지가 됐죠. 이렇게 이미지 앞부분에 이미지만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그러면 중간도 한번 해보죠. 사람들 있는 것까지 여기 놓고 책 누르겠습니다. 이번에는 img 다시 2로 하고요. img 다시 2로 하고요.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가 있죠.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툴들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더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더하기 표시가 있죠. 이 더하기 표시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거 말고 여기 세이프 마진이 여기 있는데요. 세이프 마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OK를 눌러 주셔도 되고요. 원래대로 레이아웃을 원래대로 하고 싶다. 그럼 리셋 레이아웃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OK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눌러 보겠습니다. 세이프 마진이 나타나죠. 한번 더 누르면은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패널하고 소스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프로그램 패널까지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